그, 저는 그 교사 교육, 여러분들이 이제 AI 융합교육 대학원 진행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인데, 교사분들의 이제 수준 차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경험과 뭐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정도를 그냥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고 같이 고민해 볼 주제를 던져는 정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기 신입생을 조금 다른 학교보다 한 학기 늦게 받아서 작년 여름이 지나고 9월에 입학을 첫 일기 신입생들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뭐 인공지능 지능 관련 지식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67%는 이 인공지능 관련 지식이 초보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뭐 코딩 같은 거 어떤 거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었을 때 뭐 한 38% 정도만 파이썬 기초 경험이 있다. 그리고 21%, 88% 정도는 기초학습, 코딩과 관련된 기초학습 필요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58% 정도는 데이터 분석 같은 거 경험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그 대학원에 입학하신 교사분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건 역시 이제 교육과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뭔지를 결정할 때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형을 뭐 AI 개발자 교사, AI 융합 교사, AI 활용 교사, AI 정책 교사,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를 해서 뭐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뭔가 어떤 코딩을 이용한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지향한다라는 이제 퍼센티지가 한 45%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그 외에는 뭐 융합, 이거는 이제 교육 내용으로 융합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구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AI 정책 교사는 이제 조금 정,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안목을 갖추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뭐 이런 이제 성취 목표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교사분들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사례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프로그래밍의 경우에 기초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로 부족한 경우들이 있었느냐, 뭐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예를 들면, 뭐, 코딩을 하는데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지식도 이제 없어서, 뭐, 문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넣고 이제 변수 이름을 만들어내거나, 뭐, 엔드 기호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코드가 이렇게 한 행씩 차례로 실행되면서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는 뭐 이런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코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코딩을 하면서 보통 이제 자신의 이제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를 프린트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디버깅 같은 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이터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진행이 될 때 이제 변수를 따라서 반복이 되는데 이제 변수의 값이 달라지면서 따라가는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캡처한 거는 뭐 그 인공지능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뭐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린트해보는 그런 이미지를 인쇄해보는 그런 코딩들의 이런 for 루프 같은 게 쓰이면 이제 코드를
예, 복잡한 변수가 이름이 설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뭐 어떻게 배열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너무 어려운 상태고, 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는 그래프 같은 거를 만드는 함수 같은 거를 배운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벡터의 값을 따라가면서 이터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어렵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이제 많이 봤고요.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시면은 아무래도 수학으로 이제 수학 기호나 공식으로 쓰여 있는 내용들을 접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과나 뭐 수학에 좀 전공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전공을 하신 분들과 아니신 분들에게 이제 너무 큰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뭐, 회귀 분석을 나타낸 기호에서 뭐 개수의 첨자를 써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 첨자를 이용한 표기들마저도 이제 굉장히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그마 기호 같은 게 이제 등장을 하고 거기에 막 첨자가 나타나고 이러면은 이제 이거 기호를 보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벡터나 행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뭐 활성화, 인공지능의 신경망의 활성화 함수 같은 게 지수로고 이런 표현이 있을 때, 또 뭐 함수 표현도 그 고등학교까지 수학에서 잘 쓰지 않는 이런 렐로 함수의 표현 같은 것도 이제 좀 생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 뭐 미분이나 편미분, 최적화 이런 개념도 당연히 부족하신 분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에서 많이 쓰이는 소프트맥스 함수 이런 것들을 뭐 소개하는 책들에 이렇게 벡터 뭐나 매트릭스 그 기호 체계가 등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식이 이제 통계나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초적인 통계 역량이나 뭐 데이터 소양 같은 게 많이 부족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잘 하시는 거는 데이터를 변수 하나별로 요약을 하고 뭐 평균을 구하고 비율로 나타내고 이런 것들 정도는 하실 수 있지만 변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탐구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편차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뭐 XY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그린 것을 이제 보고 분석을 할 때 변수의 모양이 이거는 이제 산점도를 그린 거라 우리가 보통 되게 이상화된 그 산점도를 보면 이제 뭐 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패턴에만 익숙하다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게 뭐 X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사례 같은 것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Y축이 빈도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른 변수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양만 보고 그런 오개념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데이터의 유형별로 적절한 시각화를 이용해야 된다는 인식 같은 이제 기본적인 시각화 소양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두 가지 그 범주형 데이터에 카테고리 그 교차별로 빈도수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뭐 그 이제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은 그렇게 최적의 시각화 방법도 아니고 보통 그냥 표로 제시해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에 이제 오버해서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런 현상들도 있기도 하고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뭐 상관관계, 인과관계 구별이 어렵다든지 또 이제 지도학습 같은 거를 할 때 데이터를 분할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학생 역량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저희 이제 대학원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
그러면서 이제 뭐 원인은 너무 당연하죠. 일단 전공 분야의 차이이고, 문이과가 크게 갈리고,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 수학이나 코딩과 관련된 기초 교육을 거의 안 받으신 상태에서 또 교사로서 또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쪽 분야의 교육을 받으시겠다는 결정을 하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차이가 나는데 또 이제 일부 교사들은 어, 본인 전공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제 어떤 실력을 갖출 기회가 있으셨던 분들은 뭐 코딩을 이용한 개발자 교사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큰 목표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수준도 됐으면 좋겠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이제 성취 목표를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약간 코딩이나 수학,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역량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순서가 개발자 교사가 가장 높은 수준을 이제 필요로 하고 교과 내용에 융합하는 정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 그다음에 도구적인 활용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다음 정도, 그 정책적인 것만 필요하시다면, 의사결정 필요하시다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정도 이렇게 높이를 좀 다르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뭐 2년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긴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초 역량의 좀 중간 정도의 그룹은 대부분 이제 교과 내용과 융합하는 내용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들이 이제 개발자 목표로 좀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뭐 기초 역량 하위인 그룹이 이제 교과 내용과 융합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일기 학생들이 입학한 후에 이제 그 이후에 두 학기가 지나고 지금 3학기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준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이제 비슷한 설문조사로, 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후에 지난 여름에 조사에서 보면, 이제 파이썬 기초 코딩 가능자는 이제 38% 정도에서 79% 정도로 늘어났고요. 기초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88% 정도였는데 13%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기초는 배웠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1년 전에는 67% 정도가 자신의 인공지능 지식이 초보적으로라고 답했는데 이제 1년 후에는 75% 정도가 자기는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의 개념을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그 87% 정도의 교사들은 AI 개념과 특징을 소개할 수 있다. 그리고 95% 정도의 교사가 22년도에 AI 체험 도구 등을 활용해서 수업을 한번 해봤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수업을 융합 수업이나 활용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교사가 그런 상황이 됐고 실제로 실천을 하시는 정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9% 정도가 이렇게 인공지능, 예, 예.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고, 80% 정도가 수업을 수행하셨고요. 그리고 54% 정도가 파이썬을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확인한 거고, 성취 목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확인을 했는데요. 성취 목표, 그러니까 네 가지 카테고리의 그 목적이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를 해봤을 때, 크게 보면은 엄청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1학기에는 오히려 조금 개발자 교사가 조금 늘어나는 듯 했다가 다시 좀 원래보다도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이제 다만 어느 정도 경향성은 이제 정책 교사 정도의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
그리고 이제 AI 융합과 활용 쪽에 좀 포커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 대학원의 상황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저희 기초 프로그래밍 융합 교육을 위한 기초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맞춤형 교육을 조금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그 맞춤형으로 코딩 교육을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그것은 LMS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LMS는 유료 서비스였고요. 1인당 한 학기에 6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초중등 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코딩 교육만을 위한 LMS를 활용을 했고요. 이제 유명한 LMS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LMS 시스템은 교육 컨텐츠를 올릴 수 있고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면 학생들이 과제를 어떻게 코딩을 짜고 있는지 이 교수자가 직접 그 화면에 들어가서 그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화면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코딩이 이렇게 바뀌어서 타이핑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채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발전된 시스템은 아니지만 최종 산출물의 결과가 뭐거나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뭐 이런 방식의 룰을 가지고 자동 채점을 설정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복잡한 코딩을 이용하면 조금 더 복잡한 체계로 채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헬프 센터라고 해서 LMS 화면 구석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모두의 교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그 들어가면은 채팅창이 나오고 채팅창에 질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헬프 센터로 연결이 되는데 LMS 서비스 회사 자체에서는 이거를 회사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헬프 센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조교를 써서 헬프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헬프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교를 3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수행 내용을 대시보드 등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뭐 활용을 했느냐, 과제를 어떻게 잘 맞췄느냐, 점수나 이제 컨텐츠 학습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도 콘텐츠와 함께 탑재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그 과제 수행 모니터링 화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생겼는데요. 이제 학생의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과제를 이제 내놓고 그 학생이 그 화면에서 그 화면에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까만 부분에 코딩을 이제 기초 코딩을 주고 조금 고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처음부터 타이핑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나가면 거기에 이제 코딩 내용을 채워 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교수자의 입장에서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코딩 화면에 주석을 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라는 방식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튜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생 수행 모니터링 화면이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자동 채점을 설정하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값에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놔서 어떤 값이 로 나오면은 그것으로 채점을 하고 뭐 이 단어가 나 숫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 몇 점으로 채점을 하고 이런 식의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뭐 and나 or 이런 걸로 연결을 해서 간단한 채점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처음에는 별로 도움이 될까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피드백 역할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뭐 몇 점으로 만점으로 줄 건지에 따라서 제출을 하면 이제 본인이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 채점이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은 그 학습자는 뭐 헬프센터에 이제 문의하거나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구석에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서 헬프센터 눌러서 이제 연결을 해서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질문 올릴 때 코딩의 일부를 카피해서 바로 올리면 그 일부가 이렇게 캡처가 돼서 올라가고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면 질문들이 한 사람이 쭉 뜨고 이 헬프센터 중앙 이제 관리 그 인터페이스에서 조교들이 본인이 담당하고자 하는 그 질문을 클릭을 해서 답변을 해주기를 시작을 하면 이제 1대1 매칭이 되면서 계속 채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료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닝 LMS로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학습 자료가 뭐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올라가면서 올릴 수 있고 여기서 직접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동영상을 뭐 이렇게 탑재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기초 내용 그리고 심화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별도로 올려놓고 기초 내용을 너무 모르는 분들은 기초 내용을 따로 학습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에서는 기초 내용은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고 그리고 심화 내용 같은 경우에도 다루지 않고 심화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심화 내용 영상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LMS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1대1 개인별 지도를 해주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던 거는 협력 활동을 통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학생들의 이제 코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제 팀별로 프로젝트를 이제 파이썬 코딩을 활용한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개인별로 이 자료를 제작하지만 팀을 짜서 팀별 피드백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팀별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수업 자료를 학생들이 이제 나는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목적이 생기는데 자기는 그것을 코딩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팀에 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를 묻고 방법을 알아서 구현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냥 단순히 간단한 예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준에서 할 수 없었던 그 코딩 능력 향상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코드의 캡처는 학생이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수업 자료인데 뭔가 답을 이렇게 메뉴에서 선택을 하면 그 답을 받아서 피드백이 나가는 정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제 코딩을 하신 건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메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젯을 가르쳐 드리긴 했지만 그거를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코딩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제를 완성을 하고 제출을 하시는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맞춤형을 이제 조금 반영한 코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대학원의 여러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준이 달라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성취 목표 트랙 세분화를 뭐 저희가 엄청 강조하는 거는 아니고 설문조사에서 이제 여쭤보긴 한 건데, 본인이 이제 어, 기초 수준이 굉장히 부족한 것에 대한 약간 움츠러듦이 있으면서 이제 대학원에 오신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코딩과 수학, 뭐 어려운 인공지능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어, 너무 뭐 개발자 수준으로 알지 않아도 본인이 이제 AI 융합교육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 있는 교사의 유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목표를 이제 모델로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습, 본인이 성취가 어느 정도 많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유지를 해야 또 노력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델로서 제시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러니까 출발점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긍정적인 환경과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어려운 코딩이나 수학 데이터 이런 뭐 기계학습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 수준별 학습 경로를 좀 제공을 하고 수준의 과제를 제공을 하고 맞춤형 튜터링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협력 학습을 통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개별 맞춤형 학습의 시스템의 문제가 혼자 하게 되는 환경이 보통 만들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지루한 면도 있고 학습 동기가 엄청 이렇게 부여되는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습과 협력 학습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어떨 때 최대 교육 효과가 나는 것인지를 좀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원의 선생님분들은 수업에서 하는 협력 활동 외에도 이제 수업 외에 일요일에 나오셔서 이제 공부하시고 같이 뭔가 배우시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편이었는데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초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에게 심화 프로젝트나 도전적인 과제나 그리고 수업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본인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결론적으로 다양한 학습 경로와 성장의 경로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교육과정 필요하고, 그게 가능한 학습 환경이 이제 제공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